보세요. 자,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76페이지입니다. 자, 정비구역. 자, 첫 번째. 정비 사업을 계획적으로 시행하기 위해서 제16조의 규정에 의해서 지정 고시된 지역을 말한다. 그래서 뭐 정비구역은 다 아는 거고. 자, 정비 사업이 있는데요. 자, 정비 사업이란 이 법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도시균을 회복하기 위해서 정비구역에서 정비 기반시설을 정비하거나 주택 등 건축물을 개량 또는 건설한 다음 강목차의 사업을 말한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자, 주거환경 개선 사업이 있는데, 자, 여기 용어 정의는 꼭 한 문제씩은 매년 나옵니다. 그러니까 78페이지까지 합쳐보면 그 3페이지에서 한 문제가 나온다는 거예요. 두 문제는 안 나오고 한 문제. 자, 그럼 주거환경 개선 사업 있죠? 도시 저소득에다 동그라미 있어요. 저소득. 탄수동네, 산동네, 저소득 주민이 집단 거주하는 지역으로서 정비 기반시설이 극히 열악하고, 극히에다 동그라미, 극히 열악하고, 노후변에 과도하게 밀집한 지역의 주거환경을 개선하여서 과도로 죽으면 개죽음이죠. 그래서 과도로 찔러서 죽어요. 그러면 개죽음이죠. 그래서 과도하게 밀집한 지역의 주거환경을 개선하거나 나에서 끊어보세요. 여기까지 하는 방식이 일반적으로 알겠을 때 제가 수환관이에요. 여기다 쓰세요. 수환관. 수용, 환지, 관리처분 방식으로 하는 거예요. 아까 수환관이 있었잖아요. 수환관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끊고 자, 그 다음부터 이제 단독주택 또는 다세대 주택이 밀집한 지역에서 정비 기반시설과 공동이용시설 확충을 해서 주거환경을 보전 정비 고려해서 보전에다 동했어요. 이게 도시가스 들어가는 거거든요. 이게 스스로 방식이야. 그래서 이런 것들을 하게 되는 겁니다. 여기 있죠? 스라고 스. 안 쓰셔도 상관없는데 아까 설명해 드렸죠? 환관 중에서 이제 두 가지 방식들 다 때려 부셔서 하는 방식이 있고 마을 사람들이 떠나지 않도록 뭡니까? 보존하면서 도시가스만 놔주는 방식도 있다는 겁니다. 자, 재개발 사업 보시죠. 정비 기반시설 열악에다 동그라미 치시고 열악하거나 노후 불량 건축 밀집한 지역에서 주거환경을 개선하거나 자, 그래서 나에서 끊어주세요. 자, 그러면은 부로 이제 이런 경우에는 주로 관리 처분을 많이 하게 되는데 자, 상업지역, 공업지역이라고 되어 있죠. 우리가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은요. 이제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에서 하는데 1번하고 3번은 주택에 관계된 내용들이에요. 2번 같은 경우는 주택도 되지만 상가도 가능합니다. 그럼 남포동이라든지 이런 데는 상가 재개발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공장 재개발도 해야 되겠죠. 그래서 이걸 갖다가 재개발이라고 합니다. 옛날에는 이걸 상가하고 공장 재개발을 도시환경 정비 사업이라고 했었는데 이게 법이 폐지가 되면서 재개발로 편입이 됐어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상가하고 공업지역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하는 것을 재개발이라고 합니다. 됐죠? 재건축은요, 이거는 이제 주로 아파트 위주예요. 정비기관에서 양호 또 있어요. 노후불량 건축에 해당하는 공정이 밀집한 지역에서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해서 하는 사업. 그래서 극히 열악하거나 과도로 찌르면 주거환경 개선 사업. 그죠? 열악하면 재개발, 그 다음에 뭡니까? 양호하면 재건축. 이렇게 구별할 수가 있어야 됩니다. 자, 3번에 보시면요. 자, 노후불량 건축물이라는 부분이 있어요. 노후불량. 마식한 주택이라는 뜻이죠. 근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봤을 때 이 노후불량 건축물은요. 재건축에서는 의미가 없어요. 왜? 전체적으로 뭐라 그랬어요? 안전 진단을 통과해서 하기 때문에 의미가 없는데 주거환경 개선 사업이나 재개발 사업은 전체 주택 중에서 한두 주택이 멀쩡한 주택이라 해도 전체 주택 중에서 노후불량 주택의 숫자가 3분의 2 이상이라면 일반적으로 재개발로 가야 된다고 보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전체 내용이 쭉 나와 있는데 1번 질문 한번 보겠습니다. 건축물이 훼손되거나 일부가 멸실되어 붕괴라고 되어 있죠. 그 밖에 안전사고 우려가 있는 건축물이 이렇게 붕괴되었다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일단 동그라미 치고요. 붕괴. 그럼 여기서 이제 굉장히 많은 내용들이 쓰여져 있잖아요. 이걸 다 읽으려고 하지 마시고요. 노후불량 건축물의 비율에 따라 결정이 나니까 양거로 3번에 리을번 보세요. 양거로 3번에 리을번. 디귿번. 죄송합니다. 리을이 없네. 디귿번. 자, 양가로 3번에 동그라미 1번, 2번, 3번, 1번, 2번에 기억, 니은, 디귿. 그렇죠? 디귿에. 찾으셨어요? 자, 거기 체크해 볼게요. 당해 건축물 준공일 기준으로. 준공이라는 게 이제 건축물 준공, 사용 승인일 기준으로 며칠? 40년까지 사용해서 보수 보완 드는 비용이 철거 새로운 건축물 건설에 드는 비용보다 클 것으로 예상되는 건축물에서 비용 동그라미 치고 40년 동그라미 치고. 그러니까 이거는 뭐냐면 건물을 쓸 수는 있어. 근데 쓰는데 새로 짓는 비용보다 배꼽이 더 크다라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이제 외우실 때는 40년을 기준으로 한다는 거예요. 몸에 돈 들어가기 전에 40살. 그래서 40살. 그래서 40년이에요.
이빨도 아프고, 그죠? 허리도 아프고, 40. 그 다음에 이제 양가로 4번 보겠습니다. 도시 미관을 저해하거나 노후화로 해서 구조적 결함 미출. 그죠? 이 구조적 결함 미출. 구조적 결함인데, 그래서 시도 조례를 정하는 건축물이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이 조례로 이제 정하는 거야. 25년으로 정할지, 28년으로 정할지. 만약에 부산시 조례가 25년이었다가 28년으로 되면 규제가 강화된다고 보시면 돼. 왜? 더 연도가 더 연수를 길어야지 노블량 건축물이 인정이 되니까. 근데 28년이었던 것이 뭐예요? 25년으로 줄었다 그러면 뭐예요? 완화되는 거라고 보시면 돼요. 외우실 필요 없어. 그러니까 부산시 정비조례를 검토해야 돼.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이제 이야기하는 부분이 이런 내용이에요. 그러면은 20에서 30은 구조적 결함이죠. 외우시다 보면 청년 실업, 20, 30대 청년 실업은 구조적 문제다 이렇게 외우시면 돼요. 구조적 결함. 그래서 구조라는 말이 나오면 20, 30 나오고 비용 나오면 40. 이 두 개를 돌려서 냅니다. 이거 헷갈리지 않도록 하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4번에 정비 기반시설하고 공동 이용시설 4번, 5번이 있는데 이게 요즘에 출제됐던 문제 중에 하나죠. 자주 출제되는데 이거는 두 가지 측면에서 문제가 돼요. 자, 우리가 이제 그 5층짜리 아파트를 만약에 50층으로 진다면 초등학교가 더 많이 필요할 거예요? 필요가 없을 거예요? 필요하겠죠. 자, 80층으로 지면 더 많이 필요하겠죠. 그러면 이걸 갖다 우리는 기반시설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그걸 갖다가 뭐예요? 정비사업에 필요한 시설은 뭐예요? 정비기반시설이에요. 근데 우리가 옛날에 기반시설 배웠어요? 안 배웠어요? 기반시설 56개가 있죠. 유방보호 항공공. 근데 이 중에서 뭐 환경기초시설, 뭐 보건위생시설 이런 거 생각나시죠? 무서워, 더러워 이런 거 있잖아. 근데 우리 한번 생각해 보자. 우리가 아파트를 짓는데 화장장이 꼭 필요합니까? 야, 우리 아파트는 화장장이 있어. 1층에. 그래서 뭐 우리 노모 모시고 가다 돌아가셔도 걱정이 없어. 뭐야? 요즘에 유행하는 아파트가 수도권에 이제 아침 주는 아파트, 그죠? 밥 주는 아파트가 요즘 유행해요. 밥을 주죠. 예, 이제 아파트 밥을 주죠. 밥. 요즘 아침 식사 못 하고 밥을 못 하고. 사실은 내가 봤을 땐 집에서 밥 해 먹는 거 힘들어. 이게 정말 놀라운 얘기는 저희 집은 이제 가족들이 있는데 제가 계산하니까 11월 1일부터 지금까지 한 번도 밥을 해본 적이 없어요. 가족들이. 그놈의 비비고 씨 햇반 아오홈 이런 것들이 우리 집을 장악하고 있고 CJ 없었으면 어떡할 뻔했어. 오뚜기 이런 거 없었으면 어떡할 뻔했어. 안에 뭐 아침엔 뭐 시리얼 드시고 그러시니까 점심은 회사에서 드시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저도 뭐 거의 밖에 나와 있고 그러니까 밥을 안 먹고 아침은 안 먹고 아침 안 먹는데 이렇게 튼튼하게 생겼지, 그치? 근데 뭐 거의 대부분 시켜 먹다 보니까 집에서 이제 밥을 할 일이 없어. 쌀이 없어요 집에. 예. 쌀이 없어. 쌀이 집에 쌀이란 게 없어. 예. 슬프죠. 예. 냉동밥 이런 거나 먹고 이씨, 그죠? 예. 그렇죠. 예. 그러면 안 되는데, 그지? 안타깝지, 그죠? 예. 삶의 질이, 그죠? 예. 뭐 대화도 뭐 카톡으로 하니까 집에 있어도 가지. 같은 식탁에서 갑자기 카톡으로 대화를 하는 경우가 생겨. 당황했어 둘이 갑자기. 너 여기 있었냐? 이러면서 서로 깜짝 놀랐습니다 둘이. 둘이 앉아가지고 어이가 없죠. 둘이 말이 없는 사람들이. 저희 집에서 말 안 하거든요. 말 한마디도 안 해 거의. 누가 했어요? 야, 말 좀 하라 그래서 내가 뭐라 했냐면, 야, 택시 운전사 하루 종일 택시 운전하다 집에 왔더니 저뭐 드라이브 나가자라 그런 거 똑같다. 나한테 말을 시킨다는 건 뭐야? 너무 힘들잖아요. 맨날 하루 종일 여기서 말하는데 하루 몇 시간을 말해. 10시간을 말하는데 와, 집에 와서 또 말을 해야 돼? 집에서는 말을 안 해요. 돈을 줘야 말을 합니다. 예. 제가 모시고 사시는 분도 이제 학교 교사거든요. 그래서 그 돈을 줘야 말을 하십니다. 연금을 주거나, 그죠? 예, 수당을 주거나 이러면서 말을 하시는 분이세요. 예, 부장 수당을 주거나 뭐 이럴 때 말씀하시고. 하여튼 자 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기반시설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기반시설은 되게 중요한 부분이야. 그래서 시험 문제 이렇게 나옵니다. 잘 보세요. 공동 이용시설이라는 건 뭐냐면,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정비 기반시설은 모든 기반시설을 말하는 거야. 정비 사업에 필요한 기반시설. 그렇지, 정비 사업에 필요한 기반시설. 이런 것들 기반시설 말하고, 그 다음에 이어서 한번 이야기를 한번 해볼게요. 이어서 한번 해보면 공동 이용시설은 아파트 안쪽에 있는 거야. 있어도 좋고 없으면 그만인 것들이죠. 뭐 아파트에 이제 쓰레기를 갖다 뭐 음식물 쓰레기 버리고 나서 손을 씻는다든지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것들은 뭐야, 꼭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는 거니까 이 공동 이용시설은 뭐 어린이집 이런 것들이야.
그러니까 아파트 안에 있는 것들이죠. 그래서 시험 문제가 어떻게 출제되냐면 일단 기출 문제가 두 가지 형태로 출제되는데 정비 기반시설이냐 공동 이용시설이냐 이걸 구별하는 문제가 일단 나오죠. 제일 일반적인 최근 기출 문제는. 그래서 이렇게 생각하면 돼. 공동 정비 기반시설 아파트 바깥에 있거나 밑에 묻어 있는 걸 말하고 공동 이용시설은 주거 복리 시설로 보면 돼. 주민들의 필요한 시설도 생각하시면 돼. 알겠죠? 하고 이제 그 다음에 또 문제가 되는 게 우리가 민법에서 보면 중요 부분의 착오, 취소 이런 말이 나오잖아요. 그런 것처럼 여기서도 이런 게 문제가 돼요. 만약에 정비 기반시설이 변경된다는 건 만약에 20층이 50층으로 바뀌면 기반시설이 더 늘어나야 돼, 안 늘어나요? 수도가. 그러니까 하수도가 더 늘어나야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시험에 출제됩니다. 정비 기반시설의 변경은 사업시행계획의 변경을 요하나 공동이용시설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OX, O예요. 공동이용시설은 중요 부분이 아닌 거야. 무슨 말 알겠죠? 예, 그래서 주민들 합의해서 결정을 하게 돼 있어요. 시에다 얘기할 필요가 없어. 예. 이거 이제 시험에서 출제가 되고요. 대지하고 뭐 그런 거 여러분 읽어보면 되고 주택 단지도 한번 읽어보면 되는데 거기 사업 시행자라고 돼 7번에 있었어요. 정비 사업을 시행하는 자를 말하고 8번에 토지 등 소유자라고 돼 있죠. 이 8번 중요합니다. 중요 표시하고 우리가 이제 사업의 종류에 따라서 이 토지 등 소유자가 뭐냐면 우리 토지 소유자, 토지 등 소유자 토등소라고 하고 이 토등소가 자 보세요. 재건축 사업과 왜 이 토지 등 소유자하고 재건축 외 사업 이 재건축 외 사업은 뭐냐면 그냥 재개발하고 주거환경이겠지. 이 사업에 이제 이 둘에서 토지 등 소유자의 개념이 달라요. 어떻게 다냐면 재건축 사업에서는 지상권자가 포함되지 않습니다. 알겠죠? 근데 재건축에 재개발이나 주거환경은 지상권자도 토지 등 소유자에 포함이 돼요. 딱지를 받을 수 있다는 거죠. 원칙적으로. 시험 문제에서 재건축은요. 만약 구분 건물을 갖고 있으면 이 구분 건물의 소유권과 대지권 두 개를 물고 있어야 돼. 안 그러면 둘 중에 하나라도 없으면 현금 청산이 되거든. 근데 이제 재개발이나 주거환경 개선 사업에서는 지상권만 갖고도 뭐야? 딱지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읽어볼게요. 토지등수에서 1번하고 2번만 보시면 돼요. 1번에 뭐라고 돼요? 8번에 1번. 주거환경 개선 사업, 재개발 사업의 경우에는 정비구역에 위치한 토지, 그렇죠? 또는 또 있어요. 건축의 소유자 또는 그 지상권자가 들어가죠. 밑줄 그시고. 그 다음에 이제 재건축 사업엔 정비구역에 위치한 건축 그라는 거 뭐야? 그 구분 건물 101호를 갖고 있는 101호에 대한 대지권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또는이야 그야. 그구요. 그에다 동그라미 치고 참고로 재건축 사업의 토지 등수에는 지상권자는 포함되지 않는다. 그래서 기출 문제를 풀다 보면 용어 정의에 관계된 문제가 나왔을 때 이걸 굉장히 유용성 있게 풀 수가 있어요. 최근 10년간 3번이나 출제했던 부분이에요. 재건축 그럼 지상권자 들어가면 틀린 답 이렇게 처리하시면 거의 맞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9번의 주택공사 등은요, 별거 아니에요. 주택공사랑 지방공사를 주택공사 등이라고 그래요. 그냥 공공사업자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어렵지 않죠? 10번의 정관 등이라고 돼 있죠. 정관 등이 뭐냐면 조합은요, 전에 정관이 있어야 된다 그랬죠? 근데 아까 제가 재개발 사업 같은 경우에 설명을 했었을 때, 재개발은 설명했었을 때, 조합을 안 만들고 할 수도 있다는 얘기 한 적이 있어요, 없어요? 있죠. 재개발이 이제 만약에 20명 미만일 때는 조합을 안 만들 수가 있어요. 그러면 이제 얘네들이 19명이 싸워 안 써 맨날 멱살 잡고. 뭐가 있어야 돼? 아파트 관리 규약이 있어야 돼. 규약. 알겠습니까? 규약이란 말을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합은 정관이란 말을 쓰고, 그죠? 그 다음에 뭐예요? 토등소는 뭐야? 규약. 그 다음에 나라에서 직접 하는 거 있죠? 주거환경 개선 사업. 영어로 매뉴얼이라는 시행 규정이라는 게 있어요. 뭐라고? 시행 규정. 그러니까 조합이 할 때는 정관, 그죠? 우리끼리 할 때는 규약, 그 다음에 나라에서는 시행 규정. 그러니까 이 내용은 같은 거야, 알겠죠? 근데 이 용어에 따라서 뭐를 알 수 있어? 이 사업 주체, 그렇죠? 사업 주체가 누군지를 알 수가 있는 거지. 그래서 학교에는 교훈, 회사에는 사훈, 조직폭력배는 파훈, 그렇죠? 예, 착하게 살자 이런 거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이런 식으로 개념은 같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챕터 2는 설명했으니까 이제 넘어가시고요. 어디로 가시냐면 교재 이제 81페이지에 2번 재건축 사업 정비 위반 안전인단 81페이지 보겠습니다. 자, 이 재건축 안전진단에 대해서는요, 일단 제가 몇 가지 설명을 좀 하게 되는데,
참고로 이제 81페이지 접어놓으시고요. 84페이지 잠깐 보세요. 84. 이 84페이지에 보면 무슨 그림이 하나 있죠. 그림하고 내용이 돼 있죠. 이게 이제 재건축 사업의 모든 안전진단 절차도예요. 이거 모르셔도 되고 제가 하고 싶은 내용은 그게 아니고 이게 정리가 다 됐다는 거야. 그러니까 판서나 필기를 하지 말고 설명만 일단 듣고 내가 밑줄을 그어드릴 테니까 필기할 필요 없다는 얘기입니다. 알겠죠? 그러면 이제 뭘 할 거냐면 81페이지서부터 설명할 건데 그 설명은 나중에 요약해서 정리가 됩니다. 자, 칠판 보세요. 81페이지. 이 재건축 안전진단이 이게 전체를 다 내용을 빡빡하게 외워갖고 문제를 푸는 내용이 아니라는 거예요. 어떤 내용이냐? 기본적으로 재건축만 안전진단을 해요. 그러면 보통 이렇게 됩니다. 원래 때가 되면 재건축 안전진단을 하게 돼 있어요. 재건축 안전진단을 하게 되는데 때가 안 됐다 하면 이제 때가 안 됐어도 안전진단을 신청하는 경우가 있어요. 주민들이. 그래서 신청자가 있습니다. 신청자는 보통 10분의 1이 신청해요. 십시일반으로 신청을 하게 돼 있고요. 그럼 누가 하냐면 이제 시장군수라고도 하고 실무에서는 이반자라고 합니다. 이반자. 이반자니까 이제 구청 같은 애들. 그래서 이걸 갖다가 제가 안전진단을 신청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시장군수가 이제 안전진단에 대한 결정을 하게 되는데 일반적으로 이제 진단 비용은요. 옛날에는 원칙적으로는 이제 시장군수 즉 이반권자가 비용 부담을 했었는데 예외적으로 때가 안 됐는데도 신청을 했을 때는 그 10분의 1, 십시일반이 부담을 할 수가 있도록 돼 있어요. 원래는 진단 비용은 공공이 부담을 하는 겁니다. 알겠죠? 네. 그런데 무조건 다 안전진단을 하는 건 아니고 안전진단을 하지 않고도 재건축을 할 수 있는 경우에 케이스가 4개가 있어요. 이게 시험에 잘 나오는데 내용은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내용이 어떤 거냐 이제 설명을 좀 드려볼게요. 일단은요. 자, 읽어볼게요. 재건축 사업의 정비만 안전진단 81페이지 하단에 양가로 1번 밑에서 6번 81페이지 안전진단의 사유라고 되어 있죠. 외가로 1번 보겠습니다. 정비계획의 위반권자는 대건축 사업의 정비계획 위반을 위해서 정비구예정별 정비계획 수립시가 도래한 때는 때가 됐을 때는 안전진단을 실시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 거야. 오케이? 예, 거기까지 됐고 외가로 2번 정비 위반권자는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안전진단을 실시하게 되는데 이 경우 정비계획 위반권자는 안전진단에 드는 비용을 해당 실시를 요청하는 적에 밑줄 부담하게 할 수 있다. 원칙적 비용 부담자는 위반권자 시장군수 공공부담인데 예외적으로 뭐한다? 신청하는 사람이 부담할 수가 있는데 기출문제가 어떻게 출제되냐면 한 장 넘겨보세요. 박스가 하나 있죠. 이 박스에 보면요 분수가 있어요. 첫 번째 문장에도 분수가 있고 두 번째 문장에도 분수가 있고 세 번째 문제에 분수가 있어요. 셋 다 십시일반입니다. 동그라미를 치세요. 10분의 1, 10분의 1, 10분의 1. 내용은 중요한 게 아닙니다. 10분의 1이 중요한 거예요. 내용 절차는 의미가 없어요. 그러면 십시일반인데 이 기출문제가 어떻게 출제하면 5분의 1로 나왔어요. 또 한 번에 20분의 1로 나왔었고. 그러니까 이거는 그냥 십시일반 걷어서 한다 이렇게 외우시면 돼요. 됐죠? 어렵지 않죠? 네. 그 다음에 외항가로 3번에 안전진단의 대상이라고 되어 있는데 재건축 사업의 안전진단은 밑줄 주택단지 건축물을 대상으로 한다. 일반적으로 건축물이라는 건 단지 내 상가까지 다 포함해서 한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밑에 보면 박스에 4개가 있죠. 이 4개가 진단에서 제외되는 경우가 있는 겁니다. 그 안전에 제외 4가지 경우인데 이 4가지가 어떻게 출제가 되냐면 이러이러한 경우에도 안전진단을 한다 이렇게 시험에 출제가 되니까 문제가 되게 쉽습니다. 첫 번째 문장은요. 붕괴라는 말이 있어요. 붕괴에다 동그라미 있어요. 자, 건물이 붕괴됐어요. 용산에 이번에 건물 붕괴됐죠. 안전진단 안전하냐? 밑에 깔려있는 사람한테 안전하세요 이렇게 물어보면 죽을래? 그래서 붕괴됐으니까 안전진단 할 필요가 없지. 그 다음에 이제 2번에 사용금지라는 밑줄 그어봐. 사용금지. 붕괴는 안 됐는데 건물이 이렇게 기울어졌어요. 이렇게. 붕괴는 안 됐어 아직. 기울어졌어. 멀쩡한 데에 기울어졌어. 그럼 뭐가 제일 불편할까요? 밥 먹을 때 밥상을 놓으면 이렇게 상이 이렇게 하니까 국은 못 먹는 거야. 마른 반찬 위주로 먹거나. 그렇죠? 그래야 되겠어요, 안 그렇죠? 물 떠 먹을 때도 이렇게 그렇죠? 예, 이렇게 갖고 이렇게 빨대 있는 걸로 먹어야 되고 그렇게 되는 거지. 말도 안 되는 소리지. 그래서 사용 금지. 그다음에 세 번째가 노후불량 건축물에 대한 잔여 건축물 밑줄 그치고 3분의 2라고 써봐. 이게 무슨 말이냐? 우리가 이제 보통 재건축할 때 D 등급이 나와야 돼. A, B, C에서 D가 D인지로가 나와야 되는데 봐봐요. 무공화 아파트는 아파트가 있어. 근데 여기 봐봐요. 이 무공화 아파트는 아파트가
9동이 지어졌었어요. 근데 이 9동이 지어졌는데 이 9동이 준공일자가 같아. 같이 입주를 했을 테니까. 그래서 이제 한 30년 된 아파트니까 이제 안전진단을 하는데 이게 진단할 때마다 개별 동마다 진단을 해야 되거든. 그러면 동마다 만약에 1,000만 원씩 분다면 9개면 9천만 원인 거야. 그럼 비싸 안 비싸? 비싸거든. 그래갖고 이제 6개를 먼저 해. 6개를 하는데 3분의 2잖아. 이게 D가 나오잖아. 그럼 나머지 3개는 진단 안 해. 그러니까 3분의 2의 노후불량, 그러니까 안전진단에서 3분의 2가 D등급이 나오면 여기서 나머지 잔여 건축물 6동을 3동을 한다 안 한다? 안 한다는 거예요. 잔여 건축물이란 그런 개념이라는 거예요. 알겠어요? 동마다를 기준을 하기 때문에 그런 거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뭐냐면, 마지막 거는 뭐냐면, 자, 봐. 우리가 일반적으로 재건축을 할 때는 기반시설을 추가로 하지 않는데 가끔 지하철 같은 게 생길 때가 있어요. 그럼 지하철이 생기면 트리플 역세권이 되면서 여기 지하철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6번 출구가 들어오기로 했어. 근데 그러면 6번 출구가 나오면서 이 동 하나가 날아가야 돼. 부득이하게. 어차피 이 건물은 날아가 안 날아가. 기반시설 때문에. 이 동은 빼고 진단을 하는 거라고. 거기 마지막에 써있어 안 써있어? 기반시설에서 어차피 불가피하게 철거되는 경우가 있지. 그럼 4가지 경우의 케이스는 어려워. 이해하면 돼. 이해하면 되는 거지. 그렇죠? 예, 그러니까 할부만 한 거야. 자, 거기까지 설명했어요. 자, 주목해 보세요. 그 다음에 이제 제가 이야기를 이제 설명을 하는데, 자, 양가로 하면 안전인데 의뢰라는 표현이 있어요, 없어요? 여기서부터 이제 칠판 봐요. 이제 설명해 볼게요. 신청을 하면 얘네들 지금 제가 색깔을 3가지를 쓸게요. 노란색, 빨간색, 흰색 이렇게 그 다음에 파란색 이렇게 해서 다 써볼게요. 자, 그럼 이제 시군이 자 이걸 갖다가 자기가 직접 진단하는 건 불가능하잖아요. 그래서 한국건설기술연구원이라는 데가 있어. 전문적으로 뭐야 해주는 거예요. 일종의 이 사람이 이제 아픈지 안 아픈지 검사를 하니까 그러니까 뭐야 이제 피 검사하듯이 피를 갖다가 채취해갖고 보내는 거하고 똑같아요. 그러면 얘가 이제 기관에 의뢰합니다. 의뢰. 진단기관에 의뢰를 하게 되는 거예요. 여기서 이제 진단기관 이게 의뢰를 하게 되거든요. 의뢰를 하면은 이 진단기관에서 그 등급 결과 통지를 보내줍니다. 그러니까 이 중에 그 우리 피검사 같은 거 하면은 그 검사 결과서 있지 진단전 그러니까 건강진단 보고서를 갖다가 이쪽 양쪽에다 통지를 해줘요. 쓰지 마세요. 이게 중요한 게 아니기 때문에 결과 통지를 해주거든요. 결과 통지를 받으면 이제 신청자는 D등급이 나왔으면 좋죠. 근데 C등급이 나왔으면 땡이지 뭘. 그래서 근데 이제 D등급이 나왔다고 치자. 2등급이 나오면 이제 거의 죽는 거고. 그래서 이 결과 통지를 받으면 이 통지를 받은 시장군수는 자 결과하고 결과만 갖고 보는 게 아니라 여기 주변에 아파트들이 재건축을 동시에 시작할 때는 전세주택이 부족할 수 있어요 없어요. 그래서 우리나라 법에서는 6개월에서 1년까지는 텀을 좀 두고 할 수 있어. 그래서 뭐예요? 시기 조절이라고 했어. 그래서 시기 조절한 다음에 별 문제가 없다고 봐. 그러면 종합적으로 주변을 검토합니다. 종합적 검토를 한 다음에 재건축 시행 여부를 결정을 하게 돼 있어. 결정. 오케이라고 하는 거죠. 해도 좋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리고 나서 끝나는 게 아니라 이 내용을 자 보세요. 자 여기서 이제 구청이 들어가는데 시군구인데 특별시, 광역시, 도지사 이런 애들한테 알려주게 돼 있어. 그러니까 구청에서는 누구한테 알려준다는 거야? 그렇죠. 부산시장한테 알려주는 거지. 그렇죠? 예, 그래서 시도지사한테 알려준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알려주면 얘네가 자체에서 조사를 합니다. 이 진단이 맞는지 안 맞는지를 자체 조사를 해요. 자체 조사하고 자체 조사하면 또 전문기관에 의뢰를 합니다. 못 믿는 거야. 의뢰를 해서 뭘 하냐면 얘가 그 결정 취소 요구를 할 수 있어. 무슨 요구? 결정 취소 요구를 할 수 있어요. 야 하지마 이렇게 알겠어요? 그러면 결과치에서 취소 요구를 하면 얘는 특별한 사실이 없으면 응해야 돼요. 응해한다. 예스 하면서 해제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한 번에 보안 장치가 하나 더 있는 거죠. 됐어요? 일단 구조가 있는데 이 내용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고 이런 흐름이니까 이 전체 디테일한 부분이 몇 가지가 있거든요. 근데 그 몇 가지가 중요한 게 아니고 그 전체의 맥이 중요한 거야. 이런 식으로 이어지는구나 하는 거고. 그럼 제가 해당되는 부분에 필요한 부분을 밑줄을 그어드릴게. 일단은 자 양가로 4번 봐봐. 안전진단의 의뢰라고 돼 있지. 정비기 입안권자는 이런 사하구청은 현지조사의 등을 통해서 건축의 구조안전, 건축 마감, 설비 노후도 이런 것들에 대한
심사하여 안전진단 실시를 결정하여 하며 안전진단의 실시가 필요하다고 결정할 때에는 대통령이 정하는 안전진단 기관에 안전진단을 의뢰한다고 되어 있지. 의뢰하는데 그 대통령이 정하는 기관 중에서 1번, 2번, 3번이 있는데 그 1번에 이제 맨 마지막에 글자가 한국건설기술연구원, 그렇죠? 한기원이라고 하는데 한국건설기술연구원, 건기원이라고도 되고, 그렇죠? 그래서 한국건설기술연구원, 그 다음에 이제 2번에 맨 끝에 진단기관, 그 다음에 세 번째 한국시설안전공단, 이 세 가지가 있잖아. 이걸 외우는 건 아니고 옛날에 기출문제 중에서 이런 질문이 왔어. 전체적으로 이제 안전진단에 대한 설명 문제가 나왔는데 1번도 틀리고 2번도 틀리고 3번도 틀리고 5번도 틀리고 4번 질문이 뭐였냐면 한국건설기술연구원은 안전진단 의뢰기관이 될 수 있다. OX. O 이렇게 되는 문제가 나왔어. 나머지 질문은 다 틀렸는데 그럼 미국건설기술연구원이겠냐? 이씨. 참고로 그냥 그런 식으로 나온 적이 있어요. 예, 그래서 그냥 추억에 의해서 그냥 첫 번째 한국건설기술연구원 정도만 밑줄 하나 거보는 걸로 위로를 하고요. 전문기관에 의뢰한다 이 정도만 알고 있으면 됩니다. 저도 깜짝 놀랐어요. 그 문제 보고. 자, 5번 안전진단의 실시라고 되어 있는데 자 보세요. 그럼 건설기술 건기원한테 연구를 했으니까 이 파란색이 날아가야 되는 얘기야. 요지 양가 5번이 파란색의 내용인데 안전진단을 의뢰받은 건기원은 그렇죠. 국토교통부 장관이 정하는 고시하는 기준에 따라 진단을 실시하며 국토교통이 정하는 방법이 절차에 따라 결과 보고서, 네모치세요. 결과 보고서, 진단서를 작성하여 정비기 이방권자 동그라미 치고 실시 요청권자에게 제출한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화살표가 두 개가 날아갔어, 안 날아갔어? 날아갔죠. 그럼 이제 6번의 진단의 결정인데 여기서 이제 요 진단 결과 받은 이방권자가 어떤 결정을 하냐 이걸 이제 보는 거예요. 진단의 결정. 이방권자는 안전진단의 결과와 결과 네모치고 도시계획 및 지역주의 종합적 검토해서 정비 위반을 여부를 결정까지 비추고 계십니다. 됐어요? 거기까지 됐죠? 그 다음에 이제 7번에 보면 안전진단 결과의 적정성 검토의 정비 위반권자는 그 밑줄으세요. 특별자치장, 특별자치사 제외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이제 이방권자의 특별자치사는 그 상위가 위에 없어요. 왜냐면 세종시장이나 제주특별자치도지사는 부산시랑 같은 레벨입니다. 우리나라에서 특별부서. 그러니까 윗사람이 있어 없어? 없잖아. 구청이 아니니까. 그러면 얘네들은 그 의뢰할 필요가 없어. 그래서 정비기 위반 여부를 결정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특별시장 관계성 도지사에게. 그러니까 구청에서는 뭐야? 부산시장에게 제출한다, 안 제출한다? 제출한다. 여기 있지? 제출했어요, 안 했어요? 제출했죠? 그러면 제출했으면 여기서부터 이제 봐봐. 2번하고 3번에 있는 내용들이 있는데 2번에 3번에 있는 내용은 지네들이 알아서 지지국복구해서 알아본다는 얘기야. 그래서 거긴 몰라도 되는데 4번에 체크 이걸 해주세요. 그래서 시도지사는 그죠? 검토 결과에 따라 정비 위반권자에게 정비 위반을 결정 취소에 필요한 조치를 요청 비추세요. 취소 요청했어요, 안 했어요? 취소 요청을 하면 결정서하면 위반권 특별한 사유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된다. 그렇죠. 응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됐습니까? 예. 됐나요? 이렇게 결정이 되는 거예요. 나머지는 외우실 필요 없어요. 그 다음에 그래서 그 내용에 한 장에 나와 있으면 그 화살표들이 더럽게 많은 내용들이 나와 있는 겁니다. 저 같으면 이 화살표를 외우지 않습니다. 참고로. 머리만 아프니까. 됐습니까? 그런데요. 그래서 거기까지 해서 그 내용이 화살표가 날려있는 그림이 있는데 이 화살표가 너무 복잡하잖아요. 그죠? 복잡해서 제가 좀 단순하게 화살표 작업을 한 겁니다. 이거나 똑같은 거예요. 근데 화살표는 아무짝에 쓸모가 없어요. 알겠죠? 개별 사안이 시험에 나오기 때문에. 오케이? 됐어요? 예, 거기까지 됐어요. 그 다음에 그 이제 제가 아까 체크해드린 부분들 그 해당되는 법조문들이 있었죠. 그 법조문 넘어가서 공부를 하면 문제가 발생하는 게 시험 문제 헷갈립니다. 그래서 시험이 헷갈리기 때문에 거기까지. 그리고 이건 나중에 문제로 풀면 되니까. 그 다음에 이제 4번은 설명했어요, 안 했어요, 아까? 했죠? 나머지 다 설명했기 때문에. 근데 교재 85페이지 5번 정비구역 등의 해제라고 되어 있죠. 요게 시험 문제로 잘 나오는 부분입니다. 요걸 이제 봐줄 거거든요, 저하고. 그러니까 안전진단은 보통 한 4, 5년에 한 번씩 출제가 돼요. 그래서 그 4, 5년에 한 출제되는 모든 부분을 제가 지금 다 설명을 한 겁니다. 됐고 이제 5번의 정비구역의 해제는 한 최근 3년 안에 출제했던 부분입니다. 좀 어려운 내용인데요. 한번 같이 보도록 할게요. 얘 죽여도 되겠을까요? 여기다 할까요? 네, 됐어요. 두 가지가 이제 문제가 되는데 이제 첫 번째가 이제 이거는 이렇습니다.
칠판을 보세요. 자, 정비구역의 해제라는 단원인데, 그래서 첫 번째가 이제 필요적 해제가 있고요. 필요적이라는 건 의무적 해제라는 얘기고, 해제해야 한다고 있고, 해제할 수 있다는 뭐야? 임의적 해제 부분으로 나눠집니다. 여태까지 시험에 출제가 되면 주로 필요적 해제 부분이 시험에 많이 나왔었는데, 자, 임의적 해제도 이제 같이 설명을 한번 할 거고요. 일단 필요적 해제 부분부터 먼저 설명을 하게 되면, 먼저 이제 원리를 먼저 설명해 드리면 이렇습니다. 원래 이제 우리가 일반적으로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추진위원회를 구성합니다. 그 다음에 조합을 만들죠. 조합이 사업 시행 계획을 인가를 받아서 사업을 진행하게 됩니다. 근데 이제 이런 모든 일련의 모든 조합비는요, 이 사업이 중간에 자빠진다 할지라도, 자빠진다고 하냐, 사업이 이제 망한다고 할지라도 이 조합원들한테 모든 비용이 전가가 됩니다. 청산 비용이. 예를 들어 가지고 어떤 조합이 사업을 하다가 엎어졌다? 그분 여태까지 조합장들이 먹었던 술값, 밥값, 월급을 모두 누가 부담해야 되는 거야? 각 조합원들한테 통지서가 나옵니다. 250만 원 내라, 300만 원 내라, 각각 나오는 거야. 아파트 관리비하고 별도로 나오게 되니까 당황하는 거죠. 이런 게 상황이 됩니다. 그러면 여기서 중요한 것은 조합장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볼게요. 조합장 입장에서는 이 조합이 사업이 끝나고 자기가 실직자야. 그냥 계속 꽃감표에서 빼먹고 천천히 가는 게 좋아, 안 좋아? 천천히 가는 게 좋은 거야. 월급 받고 카드 막 쓰고 지금이 좋지. 저 같은 사람 바쁘니까 조합장 한 시간이 있어요, 없어요? 저한테 조합장 하라면 못해요. 왜? 바쁘니까. 그냥 안 바쁜 사람이 해야 될 거 아니야. 그런 사람은 이거 끝나면 뭐야? 실직해 안 해? 실직하지. 요즘에 특검제 뭐 드루킹 특검 이런 거 하잖아요. 서로 특검 안 하려고 그래. 왜? 특검하면 다른 변호를 못 해요. 그럼 여러분들 유명한 변호사들은 지금 사건이 막 몰려 있어, 안 몰려 있어? 몰려 있죠. 그럼 그걸 다 못 해. 그럼 끝나고 나면 또 사람을 모아서 의뢰인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잘 나가는 로펌에 있는 사람들은 특검을 안 한다고. 내가 연봉씩 몇십억씩 버는데 특검에서 그 법정 월급 주면 공무원 월급 기준을 주는데 그거 받아가지고 뭘 생활비도 못 갖다 주는데, 씀씀이가 있는데, 쓰던 가락이 있는데,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겁니다. 그래서 추신수 이렇게 유명한 야구 선수는 내일부터 저기 두산 베어스나 롯데에서 1억씩 받고 뛰라는 얘기랑 똑같아, 그렇죠? 그 말이 안 되자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 돈을 그만큼 줘야지 움직이는 거지. 그러니까 이제 결국 무슨 얘기냐면, 얘네들은 지금 조합장은 사업이 끝까지 가서 천천히 가다가 자빠져도 뭐야? 자기는 손해 나는 게 없어. 그러니까 이제 법으로 이제 괘씸한 거야. 그래갖고 나라에서 어떻게 하냐? 몇 년에 사업을 안 하면 그냥 무조건 접어라 이 새끼야. 이렇게 법으로 필요적 해제를 하라고 하는 거야. 이놈의 새끼, 게으른 놈의 새끼들. 법으로 그렇게 해야 돼, 안 해야 돼? 그렇게 법으로 해버린 거야. 그래서 필요적 해제가 되는데, 봐봐. 여러분들 조합을 안 만들고 하는 경우도 있어, 없어? 있지. 아까 뭐야? 토동소가 하는 경우도 있어, 없어? 몇 명? 19명이 하잖아. 그쵸? 이때는 추진위원회도 안 만들고 조합도 안 만들지. 그래서 이제 법으로 어떻게 하냐면, 잘 봐. 추진위원회가 나오면은 무조건 2년이야. 몇 년 안에 2년 안에 해야 되고, 추진위원회가 만약에 안 나오잖아? 그럼 3년이야. 무슨 말 알겠죠? 그러면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추진을 만들어 조합을 몇 년에 만들어 몇 년에 뭐 하지 않으면 이걸 갖다 의무적으로 해지하게 돼 있어, 구역을. 더 이상 매몰 비용을 만들지 말라는 거지. 한 200만 원 손해보고 빠지는 게 낫지. 사업이 지연된다는 건 뭐야? 거의 망하는 경우가 많거든. 근데 토지 등 소유자가 하는 경우는 추진위원회도 안 만들고 조합도 안 만들고 바로 사업 시행 계획으로 가거든. 그러니까 2하고 3을 더하면 몇 년이야? 5년. 그래서 숫자가 2자, 3자, 5자 이 세 글자가 나와야 돼, 법에서. 사업이 지연되면 무조건 엎어라 안 엎어라? 엎어라야. 자, 보자. 정비구역 해제 양가로 1번 지정권자의 정비의 필수적 해제라고 되어 있죠. 정비구의 지정권자는 다음 각 호의 언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정비 예정구역 또는 정비구역을 해제할 수 있대. 해제해야 하는데, 해제해야 하는데 여러분이 이게 주의 깊게 보셔야 될 건 뭐냐면, 일단은 문장을 읽다 괄호가 있어. 괄호는 읽는 게 아닙니다. 그리고 이걸 문제를 풀 때 연도가 나오거든. 딱 필요적 해제는 기간이 나오는데, 이 기간을 찾을 때 기간을 먼저 체크를 해. 체크한 다음에 등장인물을 보셔야 되는데, 추진위원회가 나오면 2년, 안 나오면 3년인 거야. 봐봐. 첫 번째 문장 보자. 1번. 정비 예정구역에서 지본계획에 정한 정비구역에서 3년 일단 동그라미 치고 되는 날까지 특광 특특시 군수가 정비 지정하지 아니하나 구청장이 정비 지정을 신청하지 아니하, 이렇게 돼 있지. 이게 중요한 게, 내용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이 세 줄에서 추진위원회는 나왔어, 안 나왔어? 안 나왔으니까 몇 년? 3년. 이렇게 푸는 거야. 두 번째. 재개발 사업에 재건축 사업이 있어, 없어?
그래서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인데, 자, 가번에 보면 추진위원회 있어요, 없어요? 있겠지. 그러니까 2년이겠지. 자, 그러면 세 번째 문장인 추진위원회가 있을까, 없을까? 가로는 있는 거 아니라 그랬죠? 없죠. 몇 년? 3년. 답번은 추진위원회가 있어, 없어? 있죠. 첫 번째 문장에 나오니까. 몇 년? 그러니까 2년. 라는 어때요? 없으니까 3년이지. 이걸 모르면 문제를 못 풀어. 그 다음에 자 3번에 토지 등 소유자는 재개발이라고 돼 있지. 그러면 이 사업이 2 더하기 3이니까 몇 년? 5년이 되는 거야. 2, 3, 5 세 글자밖에 없어. 알겠어요? 2 더하기 3, 5니까. 이렇게 해서 문제를 푸는데 이 기출문제로 출제가 됐었어요. 이거 3번이 4년으로 나와서 출제된 적도 있고. 알겠습니까? 반드시 기억해 놓으셔야 돼요. 됐어요? 필요적으로 해제를 할 수 있다 해야 한다. 해야 한다라고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사업 원래 내용의 취지는 뭐라는 거야? 게으른 경우죠. 그때는 무조건 뭐야? 취소를 해야 한다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양가로 2번에 보면 80그 양가로 구청장 등의 필수적 해지 요청이라는 표현이 있어요, 없어요? 이거 안 해오셔도 되는데 원래 보세요. 양산시는 지가 직접 해제하면 되죠. 근데 이런 현황을 몇 년 안에 뭐하고 안 하는 현황을 부산시는 몰라. 사하구 당리나 이런 데서 뭘 하고 있는지 모르거든. 그래서 이러이러한 상황이 됐을 때는 누구한테 의무적으로 보고를 해야 되겠어? 부산 시장한테 의무적으로 보고하는 거야. 누가? 구청장이. 그래야 빨리 해제를 할 거 아니야. 그래서 양가로변의 필수적 해제 요청인데 구청이 일에 언어하는 경우, 일에 언어하는 건 뭐야? 2년, 3년, 5년 그 얘기지. 외우실 필요 없어. 부산시장한테 해제를 요청하면 되는 거야. 알겠어요? 근데 이제 주민의견 청취가 며칠이죠? 30일 동그라미 쳐봐. 그리고 양가로 사방의 지방의 의견 청취가 하나, 둘, 셋, 네 번째 주 며칠? 60일. 그 다음에 양가로본에 뭐야? 심의지. 됐어요? 이거 외우실 필요 없어요. 왜 외우실 필요가 없냐면 우리가 구역을 지정할 때 잘 들어보세요. 아까 정비구역 지정할 때 공람기간이 며칠이었어? 뭐라고? 정비계획안 정비구역 지정의 공람기 며칠? 30일이야. 알겠어요? 의회가 원래 60일이거든? 그 다음에 이걸 심의를 거쳐서 지정합니다. 우리가 공법에서는요, 들어갈 때랑 나올 때의 절차가 같아요. 토지거래 허가처럼. 그러니까 다시 얘기하면 뭐냐면 우리가 구역 지정할 때 뭐야? 30일 공람 거치고 60의회 거쳐서 심의 거쳐서 지정했다면 해제할 때도 뭡니까? 30일 공람 거치고 뭐야? 심의 60일 의회 거쳐서 해제를 한다 그 얘기야. 그러니까 들어갈 때와 나올 때의 절차가 같기 때문에 이 날짜는 따로 외우실 필요가 없어. 근데 거기까지 보고 양가로문에 심의라고 돼 있죠. 자, 여기 심의 보시면 정비구역의 지정권자는 정비구역 해지를 요청받거나 정비구역 해제하려면 지방도 심의를 거쳐야 된다 이렇게 돼 있죠. 그런데 다만 재정비 촉진지구에서는 도시재정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비구역을 해제해야 된다 이렇게 돼 있어야 안 돼 있어요. 이 대정비 촉진지구에다 밑줄 그시고 뉴타운 사업이라고 하세요. 뉴타운 사업. 이건 모르죠, 여러분들이. 이건 우리 시험 범위가 아니야. 여러분들 뭐라고 하면 도시재정비 촉진에 관한 법률에서 제촉법이라고 하거든. 그래서 제촉법이 뭐냐면 쓰지 마세요 이거. 뉴타운법이야. 뉴타운이라고 들어보셨죠? 뉴타운이라는 게 뭐냐면 봐봐요. 내가 만약에 당리를 갖다가 이제 정비를 하려고 하는데 원래 정비는 제가 아까 정비 기본계획으로 보면 한꺼번에 정비하면 전세대란 터진다 그랬지. 그래서 한꺼번에 나눠서 해. 나누는데 뉴타운 사업은 한꺼번에 하라는 얘기야. 그래서 재개발 1지구, 재개발 2지구, 재건축 3지구, 4지구, 5지구, 6지구 이런 식으로 하나의 동네를 동시에 다 정비를 스타트를 하는 거야. 왜 동시에 하는 게 좋으냐면 동시에 하게 되면 기반시설을 갖다가 설치할 때 이 동시에 이 정비되는 인력만큼의 정비를 한꺼번에 한다는 거지. 그러니까 청소할 때 방 하나씩 치운다는 거야. 싹 치워버린다는 거야. 그러니까 예를 들어 가지고 주말에 예를 들어서 이제 엄마들 중에서 있는 거예요. 아들 형제들 많고 이런 집은 주말에는 더 짜증나스럽죠. 왜? 이 새끼들 여기서 얹어 놓고 저기 치면 얹어 놓고 그렇죠? 여기 치우면 저기 얹어 놓고 그렇죠? 그 청소할래도 뭡니까? 그렇죠? 귀찮단 말이야. 어지러 놓으니까. 그러니까 뭐라 그래? 싹 나가! 그런다고. 싹 나가라 그래갖고 우리 엄마 어디가? 그러면 나가 이 새끼야. 그렇죠? 하여튼 나갔다가 한 30분 있다 들어와. 그래서 싹 청소를 하고 다시 들어오라고 하는 거야. 이게 이제 뉴타운법이거든. 뉴타운법에서 문제가 발생하는 게 개별 사업 지구에 대한 심의 기구도 있지만 이 전체 8개를 총괄하는 심의가 또 있어. 어디 뭐라고? 도시재정비위원회라고. 알겠어요?
하고 얘기를 한번 듣고 나서 해야 돼. 왜냐하면 이 뉴타운 사업을 할 때는 지금 현재 있는 동그라미가 하나, 둘, 셋, 넷, 6개잖아. 6개만큼이 정비될 걸 전제를 해서 기반시설을 설치하게 돼 있어. 그러니까 봐봐. 이 동네에다 지금 기반시설 설치하는데 여기다 큰 도로를 만드는 이유가 얘 때문이라는 거야. 이 6개 때문이라는 거야. 그러면 이게 만약에 하나가 날아가게 되면은 이 도로를 좁혀야 돼, 안 좁혀야 돼? 좁혀야 되잖아, 결론적으로. 그랬어요? 왜냐하면 이 도로에 대한 비용을 이 6명의 n분의 1로 나누기로 했었거든. 뉴타운 사업지구는. 무슨 말 알겠죠? 이해 가시죠? 그럼 얘가 빠지면 뭐야? 그러니까 우리가 어디 놀러 가는데 차를 빌리기로 했는데 렌트카 딱 몇 명을 맞췄는데 얘가 안 간다 그러면은 회비가 줄잖아. 그럼 렌트카를 큰 걸 뽑아야 돼? 좀 작은 걸 뽑아야 돼? 작은 걸 뽑으니까 얘한테도 얘기를 해야 돼, 안 해야 돼? 지가 안 간다고 얘기를 해줘야 될 거 아니야. 그게 내용이야. 중요하지 않아. 근데 이걸 이제 무슨 말인지 이해를 못할까봐 설명해 드리는 거지. 사실은 뭐 설명할 필요도 없는데 혼자 읽다 보면 무슨 말인지 모르니까. 엑스표 쳐도 상관없어. 근데 그 다음에 이제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 교재 87페이지 8번부터 먼저 설명할 거야. 87페이지 8번. 찾았어요? 거기 있으면 8번에 뭐라고 되면 정비구역 등의 직권 해제라는 표현이 있어 없어? 있어 없어요? 그래서 거기 임의적 해제라고 돼 있지 해제? 할 수 있다는 거야. 이게 무슨 얘기인지 이제 설명을 해드릴게요. 제가 아까 이 언덕배기 이제 했는데 이 언덕배기 한번 그려볼게요. 이 언덕배기에 자 언덕배기에 이 정비 사업을 하는데 주거환경 개선 사업 같은 거 재개발 언덕배기 재개발을 한다고 치자. 이 재개발을 하려고 하는데 재개발하는데 여기 이제 아는 아저씨가 이제 집이 빌라가 1억이야. 그 다음에 여기 빌라는 뭐냐게 1억 5천이야. 근데 권리가액 최대 산정 액수가. 근데 여기가 이제 낙후된 지역이다 보니까 일반 개발, 일반 분양은 잘 안 될 것 같아. 그래서 개인 조합원들이 부담감을 많이 내야 되는데 최소 아파트 액수가 4억이야. 그럼 이 사람은 얼마를 더 내야 돼? 3억. 얘는 얼마를 더 내야 돼? 2억 5천을 더 내야 되겠지. 그죠? 근데 이 사람들이 이걸 내겠어요? 아니면은 그냥 피 받고 나가겠어? 피 받고 나가게 되면 원주민의 정착률이 높아져? 안 높아져? 안 높아지는 거야. 그럼 정비 사업이 실패한다고 보는 거야. 근데 여기 이제 이 아저씨는 아파트 경비 아저씨인데 이름이 뭐야? 삼식이 아저씨라고 했죠. 삼식이. 그 다음에 여기 이 아줌마는 뭐야? 남편 죽고 마트에서 일하면서 일하는 뭐야? 과부라 그랬죠. 과부. 이런 사람도 이걸 부담할 수 있어 없어? 없잖아. 그쵸? 이러니까 뭐야? 이 사람들이 뭡니까? 해제를 요청하는 거야. 됐습니까? 자, 그 다음에 이제 복부인이 있어. 이 복부인은 어때? 해제했으면 좋겠어? 해제 안 했으면 좋겠어? 해제 안 했으면 좋겠지. 자기 투기에서 이익을 볼 수 있으니까. 잘 보자. 저기 보세요. 의미적 해제에서 박스 보세요. 1번. 정비사업의 시행으로 토지 등 소유자의 과도한 부담. 과부죠, 과부. 과도한 부담이 예상되는 거예요. 자, 과도한 부담이면 원주민들이 정착하게 해서 피 받고 나가겠어. 그러니까 2번 봐봐. 1번에 의해서 2번이 발생하는 거야. 정비구의 추진 사항보다 지정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라고 돼 있지. 달성할 수 없다는 얘기는 뭐야? 1번에 의해서 2번이 발생한 지정 목적이 뭐야? 원주민의 정착률이 높아진다, 낮아진다. 낮아지면 이 사업을 할 필요가 있어 없어? 없죠. 그럼 원주민들이 떠나야 되잖아. 슬퍼 안 슬퍼? 1억 갖고 어디를 가냐고. 그래서 무슨 아저씨? 100% 32 이상이 해제를 뭐한다? 요청한다는 거야. 그러니까 1번에 의해서 2번이 발생하고 2번에 의하니까 3번이 발생하는 거지.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 다음에 마지막 제21조 인행에 스스로 계량 방시한 방법으로 시행률 주거환경 개선 사업에서 지정 고시한 날부터 몇 년? 10년이 경과되고 추진사항으로 봐 지정을 달성할 수 없을 때는 몇 분의 몇이 해제에 동의해? 3분의 2 밑줄그세요. 아까 누가 있었어? 복부인 있었지? 과부 있었지? 삼식 있었지? 근데 복부인은 했으면 좋겠어? 안 했으면 좋겠어? 했으면 좋겠지 자기는. 그렇죠? 과부하고 삼식이는 안 했으면 좋겠지. 그래서 3분의 2야. 알겠죠? 3명 중에 2명이 뭐야? 해제에 동의하면 해제를 할 수 있는 거야. 근데 이제 문제가 하나 발생하는데 잘 들어보세요. 이렇게 해제를 하면 자빠져서 해제를 하면 어떤 내용이 들어가냐? 삼식이 아저씨한테 300만 원, 그거 과부한테 뭐 400만 원 이런 식으로 부담금이 들어오는 거야. 청산해도 돈을 내야 된다고 했어 안 했어? 그러니까 이제 이걸 내야 되는 거야. 그럼 짜증나 짜증이 안 나? 짜증이 나죠. 짜증이 나니까 어떻게 하느냐? 그 조합장이 얘기를 합니다. 이렇게 엎어지느니 사업을 해서 피라도 받고 나가는 게 낫지 않겠어? 라고 꼬셔 안 꼬셔? 꼬시는 거야. 그러면 한 번 더 가볼까 안 가볼까? 더 가볼까 생각하겠죠? 그러면 더 2년을 이어가야 돼? 아니야? 2년을 이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2년을 이어간다고 돼. 그래서 교재 86페이지 밑에서 6번째 줄, 86페이지 밑에서 세 번째 줄 해제 연장이라고 돼 있어. 찾았어요? 정비구의 지정권자는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제 규정에 따른 기간을 몇 년? 2년의 범위에서 해제하지 아니할 수 있다. 2년을 이어가는 거야.
그럼 박스 보세요. 1번에 정비구역 등의 토지 등 소유자 100분의 얼마? 30이 해지 연장을 요청하는 경우는 뭐예요? 연장이 된다는 거예요. 거기까지 설명했죠? 그러면 이제 문제가 하나 있어요. 결국은 이제 해지에 의해서 2년을 이어갔다고 칩시다. 그 2년 동안 또 하다가 사업이 자빠질 수 있어 없어? 그러면 이제 600만 원 내야 되는 거야. 왜? 2년 동안은 매몰 비용이 또 나가니까. 먹고 쓰는 돈. 짜증나 안 짜증나? 그래갖고 이제 서울시장에 가서 물어봤어. 야, 니네 그냥 자빠지고 해지하면 되지. 왜 안 해지하고 이렇게 버티냐? 어차피 이거 사업해봐야 진행도 안 되고 비용 부담만 많이 들고 그러는데. 그랬더니 이거 분담금이 너무 많아가지고 이거 청산해도 이 돈을 갚을 방법이 없는 거잖아. 그래? 그럼 내가 600만 원 중에 200만 원 내가 400만 원 내가 될 테니까 너 200만 원만 내면은 할래? 해지할래? 그렇게 하면 솔깃해 안 해? 솔깃해. 그래서 거기 교재 87페이지 밑에서 세 번째 줄에 비용 지원이라고 되어 있는 거야. 됐죠? 정비구역 등을 해지해 추진위원회 구성 승인 또는 조합설의 인가가 취소되는 경우 정비 지정권에 해당 추진위원회 또는 조합이 사용한 비용의 일부를 대통령이 정하는 범위에서 시도제를 정하는 바에 보조할 수 있다. 그래서 청산 비용 보조하면 뭐야? 이 사람들이 너무 비용 부담이 되지는 않으니까 뭐야? 해지 안 해? 해제할 수 있다는 얘기지. 거기까지 하면 돼. 하면 넘겨보시고. 자, 9번 정비구역의 해지 효력이라고 되어 있어요? 안 되어 있어요? 자, 정비구역 등이 해제된 경우에는 정비계획으로 변경된 용도지역 정비기반에서 정비구역 지정세 환원 또는 환원 됐다, 환원 안 됐다. 환원 된 거야. 환원 된 거로 보고요. 그 다음에 양가로 이번에 주거환경 개선구역의 의제라는 말이 있어요. 요거 밑줄 그시고 이게 무슨 말인지 보세요. 자, 칠판 보세요. 자, 얘네들 불편해 안 불편해? 아까 얘네들 왜 재개발하려고 했어? 불편하니 도시가스도 없고 도로도 없으니까 불편하니까 했잖아. 그 여전히 이게 해제된다고 해서 그 문제가 해결됩니까? 해제가 안 됩니까? 해제가 안 되잖아. 그럼 불쌍해 안 불쌍해? 불쌍하니까 야 그럼 내가 너 너무 불쌍하니까 도시가스하고 이게 도로 놔줄게 라고 해줄 수 있어. 근데 부산시에서 주머니에 돈이 없으면 이걸 할 수 있어 없어? 없지. 그래서 봐봐요. 뭐라고 돼 있냐. 자, 정비구역에서 밑줄 재개발 재건축 사업의 시간을 한정한다. 밑줄 그시고 해제된 경우 정비구역의 지정권자는 해제된 정비구역 등을 스스로 계량 방식의 방법으로 시행하는 주거환경 개선을 지정할 수 있다. 해야 한다.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그러니까 도시가스 놔줄 수 있다는 얘기야. 그러면 이제 봐봐. 3번 해제로 인한 추진위원회 및 조합설의 취소 의제라고 돼 있어요? 안 돼 있어요? 돼 있죠. 이게 무슨 얘기냐면 정비구역 등이 해제에 고시된 경우에 추진위원회는 조합은 의미가 있어 없어? 우리 반이 없어졌는데 반장의 의미가 있어 없어? 그래서 당연히 뭐야? 해제된 거로 취소된 거로 본다 이렇게 되는 거야. 알겠습니까? 여기까지 정리하고 그 다음에 챕터 3에 정비사업의 시행이라고 돼 있죠? 여기서부터 좀 쉬었다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